그 다음에 아마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게 차선 변경이죠. 끼어들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들끼리 아는 경우는 차선에 걸쳐서 뭐 사고가 났을 때 아니면 앞부분이냐 뒷부분이냐 또 완전히 끼어들었느냐 그다음에 차선을 2개 연속했냐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것도 좀 보편적으로 이런 식의 뭐 합의를 본다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특히 서울 같은 구간 차량이 많이 밀리는 시간에 운행을 해보셨겠지만 그렇죠. 참 끼어드는 차량이 많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왠지 찔리네. 네. 자, 다들 급하시죠? 네. 네. 그런데 이 차선 변경을 하는 것도 우리가 면허를 따실 때 도로교통법규상에 나와 있는 행정수칙을 다 배우셨을 텐데요. 네. 그렇게 따라 하시면 사고가 거의 나지 않으시겠죠? 차선 변경을 할 때 50m 전방에서 네.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지시등을 켜고 들어간다. 그렇지. 네, 그러면 사고가 안 나시겠지만 네. 요즘 같은 교통 상황에서는 급하니까 지시등도 안 켜시고 틈만 보이면 그냥 들어가시죠. 네. 네. 자, 그런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시등을 켜고 들어가는 뭐 1차로 변경을 하든 2차로 변경을 하든 네네. 자, 후행하는 차량하고 직진하는 차량하고 접촉사고가 발생이 되면 네. 기본적으로 차선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에 대한 과실은 70% 정도를 받고요. 70%? 네. 진행하는 차량에 대해서 30% 정도 과실 적용을 하게 되는데 자, 지시등을 안 켰느냐 켰느냐 여부에 따라서 과실이 또 조정이 되고요. 예.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시등 여부와 또 하나는 얼마만큼 빨리 진입을 했느냐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느냐 여부에 따라서도 또 과실이 조정될 수가 근데 있습니다. 그게 블랙박스가 없으면 확인이 가능할까요? 블랙박스가 없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입증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실률을 기본적으로 7대3 적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시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사람이 눈으로만 보고 증거할 수 있는 증거 능력이 없으면 말 끊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좀 배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는 켰다, 누구는 안 켰다. 그렇죠. 싸움의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배제를 시키고 순수하게 기본적인 사고의 원인이 뭐냐, 차선 변경이냐 아니냐, 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과실을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블랙박스나 여러 가지 증거물들이 있음으로써 조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과실은 얼마든지 조정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뭐 저는 계속 같이 직구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충분히 여유가 있었어요. 깜빡이 일단 지시등도 다 켜고 들어가요 공간에서. 근데 이게 난 안 켜주겠다 하신 분도 있잖아. 있죠. 네. 확 와서 옆부분을 확 이렇게 긁었어. 차선은 이미 넘어왔고. 이것도 7대3입니까? 그 상황적인 여파 부분을 좀 보기는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지시등을 켜고 어느 정도 진입을 했는데 직진하던 차량이 끼어드니까 얄미워서 좀 더 속도를 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옆부분을 충격을 했다. 차선 변경 사고로 적용을 받고요. 과실 부분은 7대3, 8대1 정도로 적용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지시등도 켜고 진입을 완료를 했습니다. 진입을 완료해서 어느 정도 가고 있는데 뒷차량이 보니까 너무 얄미워요. 그래서 속도를 좀 더 내시거나 모든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불과 몇 초 사이에 이 차선 변경을 완료한 차량에 뒷범퍼를 딱 충격을 했어요. 얄미워서. 얄미웠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 그죠. 뭐 내면. 참 이게 차선 변경으로서 차선 변경한 차량이 가해자가 될 거냐. 그쵸. 이미 진입을 해서 일정한 거리를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추돌사고로 볼 거냐. 추돌사고로 보면 뒷차가 100%고 그렇죠. 차선 변경을 본다 그러면 차선 변경한 차량이 어쨌든 70%든 80%든 과실을 물게 되고요. 외면한 경우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진행 거리라고 하는 부분에는 명확한 판단 기준은 없지만 없지만 우리가 통상의 개념으로서 차선 변경을 완료해서 이미 일정 거리를 진행을 해서 본인 차로에서 주행을 하고 있었던 거라면 차선 변경하고 무관하게 본 차로에서 진행하는 걸로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뒷차량이 추돌한 사고로 추돌이. 네,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속도를 줄여주시는 것이 사고를 방지해 주시는 게 본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또 하나의 지름길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가고 있는데 이제 2차선을 가고 있는데 2차선 1차선에서 끼어들었어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미처 그걸 늦게 봐서 저도 모르게 핸들을 틉니다. 그래서 2차는 멀쩡하게 2차선으로 좌선 변경을 했는데 네. 제가 3차선에서 오는 차량 사고가 났어요. 네. 이 사고가 안 난 처음에 어쨌든 원인이잖아요. 네네. 이 차에도 과실이 가나요? 현장에서 그 차의 인적사항을 받았다면 받았다면 네. 그냥 가버리면 끝이고 가버리면 확인할 방법이 없고 만약에 그 차량이 멈춰서서 네. 당신이 원인이 돼서 내가 당신을 피하다가 네. 전혀 엉뚱한 3차로의 차량하고 사고가 났으니 네. 이 부분에 대한 당신도 일종의 책임이 있지 않느냐 물을 수 있습니다. 원인 제공 과실이라고 해서 자, 그럼 이제 2차 정상적으로 오는 거 말고요. 그냥 굉장히 빨리 왔어. 확 하다가 확 깨들었어요. 제가 놀라서 훅 가다가 쾅 했어. 네. 차 번호를 봤어. 네. 누가 봐도 이 차의 과실이에요. 네. 뭐 제3자 목격자에서 봐도 이 차가 정말 난폭하게 운전해서 갑자기 깨들어서 놀라는 바람에 이렇게 확 박았어. 그 차의 차량 번호는 봤어. 그 차는 그냥 그냥 가버렸고 갔어. 네. 이것도 안 됩니까? 그 정도는 신고하면 찾을 수 있죠. 이건 돼요? 네. 이건 뭐 CCTV나 이런 걸 다 또 증거.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봐서 그 차량이 끼어드는 부분이 명확하고 네. 또 그 차량이 원인이 돼서 내가 사고가 났다면 자, 사고가 통상의 운전자들이 우리가 교육받기로는 도로에 나온다고 해서 도로에 나올 때는 안전을 먼저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어떤 법규라는 게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 마음대로 운전하고 할 것 같으면 네. 법규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어떤 본인의 그 행위로 인해서 제3자인 누구에겐가 피해를 줬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피해를 입은 나는 굉장히 억울할 거고 그렇죠. 그 억울한 부분을 억울도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사고 발생함으로써 제3자인 누구에게 피해 보상을 배상을 해줘야 되는 책임 또한 내가 지게 돼 있는데 나 혼자 지게는 억울하다는 부분이 있는 거죠, 누구나.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원인 제공한 사람에게 네. 그게 명확하게 그 사람들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네. 당연히 그 사람한테 뭔가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물을 하는 수 것이 있다? 맞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최소한 내가 그 차량이 원인이 됐고 그걸 인정해주는 제3자 목격자가 있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고 처리를 함으로써 그 차량이 차량 번호가 확정적으로 확인이 되고 사고 처리하게 되면 차적조를 통해서 신원조회가 가능하시겠죠.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내용이 다 확인이 됐을 때 보험사에서는 그에 따른 과실상계 여부를 따져서 따진다? 법적인 부상소송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법적인 검토를 또 해볼 수 있습니다. 저 피디님 좀 몇 개 더 질문해도 되나요? 네, 가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금 기억이 났어. 제가 얼마 전에요. 60인도로죠. 시내도 60인도로 쭉 60, 70톤 다녔던 것 같아요. 파란불이 됐고요. 제 앞차에서 간격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거리 교차로에 파란불을 받고 뒤에서부터 속도를 쭉 내고 있고요. 밤이라서 차도 별로 없었는데 앞차가 이 교차로 사거리 신호초 그 정지선 있잖아요. 자기도 쭉 오다 여기서 서버리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이제 그걸 깨끗하고 불러서 사고 안에 그냥 섰는데 너무 어려운 거죠. 파란불인데. 그래서 이제 겨우 서고 그래도 앞차 계속 서 있길래 확 그래서 가서 청당 내리고 당신이 뭐야 파란불이잖아 이랬는데 여자분 아주머니셨는데요. 이분이 신호를 못 봤대요. 이 말이 되냐고.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아우 죄송하다고. 그러니 뭐 해서 제가 아주머니시고 또 연세가 좀 있어서 저희 뭐 운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왔는데 이제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내가 뒤에서 이제 쾅 박았어요. 이랬을 때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신호가 정상적이었다면 제가 다 100%겠지만 어쨌든 파란불에 서셨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좀 되죠? 자, 그 부분에 논란도 일단 뒷차가 그러니까 우리가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앞차는 뒷차가 추돌할 것이다라는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운전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적으로 후행 차량이
전방주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은 뒷차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 차량이 사고가 났다고 하면 파란불인데 당연히 갈 줄 알았는데 가야 되는데 네, 안 갔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억울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놨던 안전거리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뒷차입니다. 저한테 과실이 있다. 자, 그럼 지금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요. 차량에 시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끼어들게 할 수 있잖아. 뭐 그런 차도 있잖아요. 저는 그러면. 근데 이렇게 운전이 끼어들어서 이제 경고선을 확 끼어들었지만 계속 가면 사고가 안 나는데 속수에 끼어들어서 소버린 차도 있잖아. 있죠. 그러고 있다가 쿵 박았어. 그럼 뒷차 책임입니까? 전 면책될 가능성이 크죠. 아, 그래요? 고의에 의한 사고. 아, 고의에 의한 사고? 네. 고의에 의한 사고? 근데 파란불인데 진행하다가 갑자기 선 것도 고의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제가 지금 따지는 게 아니고요.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놀라요. 옆에 우리 애들도 다 타고 있었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한번 궁금해진 거예요. 자, 고의에 의한 사고가 참 입증하기 쉽지는 않은데 그 고의에 의한 사고가 입증이 되면 과실을 일부 적용해서 따질 수는 있습니다. 입증을 해야 된다. 네. 입증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게 과연 고의성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 될 것이고요. 그렇군요.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오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차는 잘 없는데 초보 운전 크게 붙여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뒷유리에. 네, 뒷유리에. 요즘은 뭐 처음 땄어요, 뭐 어떻습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이쁘게 막 써놨는데 그분은 뒷면유리에 초보 운전이라고 써놨는데 제가 너무 웃겼는데 요즘도 초보 운전 그걸 붙여놨을 때 사고 다음에 뭐 이렇게 뭔가 좀 예전에는 초보 운전을 붙이고 사고 나면 좀 비율이 약간 달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건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알아서 피해 가나? 그렇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렇구나. 너무 웃겨가지고 머리가 노란색으로 초보 운전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도로의 소통이나 흐름에 있어서 초보 운전자분들이 조금 이제 다소 늦게 가시거나 뭐 차선 변경을 좀 늦게 하시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그렇죠. 좀 고통을 겪으시게 되는데 보통의 일반 운전자분들은 운전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빨리 안 간다, 뭐 빨리 안 들어온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좀 뭐랄까 답답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편하게 나도 처음에 초보 운전 때는 그랬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네. 가급적 그분들은 피해서 잘 빠져나가시고 사고를 안 나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분들 언젠가 운전이 익숙해지시면 당연히 또 그러시겠죠. 좋네요. 네. 이걸 처음부터 쭉 보신 분들은 도대체 네가 궁금한 거를 해결하고 있냐 이럴 수도 있는데 나름 저도 이제 주위에서 좀 많이 물어봤습니다. 이런 사고 유형 어떤 사고 유형이 있었냐 물어봤던 것들을 제가 이제 대신해서 여쭤본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사고가 안 나야 되겠죠. 안 나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안전운전 하신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만약 사고가 발생했을 시 오늘 그 이동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인 수칙부터 해서 그죠? 그 다음에 촬영, 녹취 뭐 이런 방법들 그리고 내 과실을 확인하는 방법들까지 참 자세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잘 이해됐을 거라고 믿고요.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자꾸 또 돌려보시면 됩니다. 몇 번 돌려보시면 되고 혹시나 이제 제가 이제 뭐 중간중간에 계속 또 이제 사고 유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사고 유형 내가 겪은 유형이 궁금하다는 분들 있으면 아래 메일 주소로죠. 아래 메일 주소로 질문 보내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선호사님께 또 개인적으로 또 메일을 보내드려서 답변 가지고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궁금증 많이 해소되셨나요? 네, 자동차 보험 특집편. 전 개인적으로 참 좋은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은 어떤 시간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이 자동차 보험은 오늘로 끝이고요. 네, 다음 시간은 태아보험. 요즘 태아보험이 굉장히 이슈인데 이 태아보험에 대한 또 18도 동안의 답변을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이동철 손해사님께도 좀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백승희 18보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마무리하고 그냥 네, 마무리 해주시면. 네, 여기까지 하고 백승의 18보험의 백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네. 테스트 촬영. 네, 지금 너무 적응을 잘 해주셔서